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만약 한국에서 뱅크런이 터지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위험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진짜 좋은 질문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36시간 만에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250조 원 규모의 은행이 이틀도 안 돼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우리 돈은 안전한가? 대기업들도 무너질 수 있나?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뱅크런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철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경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고요. 주변엔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뱅크런, 정확히 뭘까? 먼저 뱅크런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뱅크런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돈 찾으려고.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내 돈만이라도 건지겠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했어요. 그래서 며칠, 길게는 몇 주에 걸쳐서 진행됐죠.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보세요. 목요일 오후에 손실 발표가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SNS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벤처 캐피탈 창업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돈 빼라는 메시지를 공유했고, 그걸 본 수백 개 스타트업이 동시에 앱을 열어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하루 만에 42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전체 예금의 4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36시간 뒤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2024년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이에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것이다. 왜냐고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카카오톡으로 연결돼 있어요. 좋은 소문도 빠르게 퍼지지만 나쁜 소문은 더 빠르게 퍼집니다. 삼성전자 정말 안전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뱅크런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파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유를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현금 보유력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03조 7,765억 원 보유하고 있어요.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5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현금만으로도 정부 예산의 6분의 1에 육박해요. 이 정도 현금이 있으면 단기 유동성 위기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입니다.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27%예요. 차입금 비율은 4%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들은 부채 비율 200%만 넘어가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삼성전자는 그 7분의 2일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가진 단기 차입금 16조 9,319억 원의 대부분이 실제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고 해서 외상으로 물건 팔고 받은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환율 변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금융 거래일 뿐이죠. 셋째, 은행 의존도가 낮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부 현금으로 투자와 운영이 가능한 구조예요. 회사채 발행도 안 하고 금융회사 대출도 안 받고 유상증자도 안 하고 오직 내부 자금만으로 20년 넘게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마지막으로 찾은 게 2001년이에요. 23년 전이죠. 이 말은 뭐냐면 뱅크런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해도 삼성전자는 타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완전히 안전한 거냐고요? 직접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공급망 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무너지진 않지만 협력 업체들이 뱅크런의 여파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부품 공급 업체들이 은행 대출을 갑자기 회수당해서 부도나면 삼성전자가 필요한 부품을 제때 조달받지 못할 수 있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정밀 산업에서는 공급망 차질이 치명적이거든요. 부품 하나 때문에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 심리 급냉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요.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고가 전자제품은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는 품목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망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실적이 크게 타격받았죠. 세 번째, 금융시장 혼란입니다. 뱅크런은 단순히 은행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주식시장 폭락, 환율 급등, 금리 급등이 동반되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투자 여력 제약입니다. 삼성전자의 현금 대부분이 해외 법인에 있거든요. 연결 기준으로는 104조 원이지만 삼성전자 본사 단독으로는 17조 원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요. 해외 법인의 현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같아요. 삼성전자가 뱅크런으로 직접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현금과 낮은 부채 비율, 은행 의존도가 낮은 구조 덕분이죠. 간접적 영향은 받겠지만 살아남기만 하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본론 3대 살아남을 한국 기업 TOP 십자. 이제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들도 봐야겠죠. 뱅크런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순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위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 103조 원, 부채 비율 27%, 생존 확률 99% 이미 설명드렸으니 넘어갈게요. 압도적 1위입니다. 2위 SK하이닉스 현금성 자산 71조 원, 2023년 3분기 기준, 생존 확률 95%.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2013년까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현금을 71조 원이나 쌓아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줄이고 해외 사업장의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HBM, 고대역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HBM이 뭐냐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HBM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3위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18조 원, 2023년 생존 확률 95%. 현대차는 4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2023년 영업이익이 증가한 그룹입니다. 2022년 12조 5,827억 원에서
2023년 18조 8조 362억 원으로 43.3%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자동차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외화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게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입니다. 4위, 네이버 2024년 연간 매출 10조 6,516억 원 전망, 영업이익 1조 9,660억 원 전망, 생존 확률 90%. 네이버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에요. 전년 대비 매출 10%, 영업이익 32% 증가입니다. 무엇보다 검색, 광고, 쇼핑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검색하면 네이버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아세요? 광고주들이 네이버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요. 이런 독점적 지위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5위, 포스코. 자산 총액 100조 원 이상, 재계 서열. 5위, 생존 확률 85%. 철강은 기간 산업이에요. 자동차, 건설, 조선 어디든 철강이 필요하죠. 포스코는 한국 철강 산업의 중심이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도 100조 원이 넘. 6위, 카카오 2024년 연간 영업이익 5,259억 원 전망, 생존 확률 80%. 카카오는 좀 복잡해요. 플랫폼 부문, 특히 카카오톡은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이게 바로 독점적 지위죠. 문제는 콘텐츠 부문입니다. 2024년 4분기 콘텐츠 매출 전 동기보다 13% 감소했어요. IP 라인업 공백이 심화됐거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이 있는 한 뱅크런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 증가할 전망이니까요. 7위, LG전자 2023년 영업이익 5,767억 원, 생존 확률 75%. LG전자 단독으로 보면 선전하고 있어요. 2022년 1,107억 원에서 2023년 5,767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문제는 LG그룹 전체로 보면 2023년에 2,707억 원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조 8,841억 원 적자, LG화학이 1,091억 원 적자를 내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어요. 그래도 LG전자는 괜찮습니다. 가전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8위, 롯데그룹 재계 서열. 6위, 생존 확률 70%. 롯데는 조금 애매해요. 재계 6위 대기업이긴 한데 유통 서비스업 중심이거든요. 제조업에 비해 현금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자산은 많지만 유동성은 낮고요. 9위, 하나그룹 재계 서열. 7위, 생존 확률 65%. 하나는 방산 부문은 안정적인데 금융, 보험 계열사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하나손해보험은 부채 비율이 8,030%예요. 10대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높죠. 부채 비율 200%인 계열사가 5개나 됩니다. 10위, GSHD현대. 재계 서열. 9회 10위, 생존 확률 60%. 재계 9에서 10위권 그룹들이에요. 사업 특성상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유동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심각성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왜 지금 뱅크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국 경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험합니다. 여러 압박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압박,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0.5%에서 2023년 2월 3.5%까지 올랐어요. 14개월 만에 3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가 급락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1% 오르면
10년 만기 채권 가격은 약 8% 하락해요. 3% 올랐으니 단순 계산해도 24% 손실이죠.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 9월 기준 국내 은행권 채권 평가 손실이 32원에 달합니다. 32조 원이요. 이게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압박.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예요.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94조 원입니다. 여기에 이 금융권까지 합치면 150조 원이 넘어요.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부실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과 연결된 대출들이요. 2024년 1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 호를 기록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PF가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형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압박. 가계부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예요. 절대 금액으로는 1,880조 원이고요. 더 무서운 건 변동금리 대출 비율입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40%가 변동금리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죠. 실제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3년 0.32%에서 2024년 9월 0.8%로 상승했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1,880조 원에 0.06%만 해도 1조 원이 넘어요. 네 번째 압박. 중소기업 부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비율이 38.7%에 달합니다. 10개 기업 중 4개가 한계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대출을 많이 취급한 지방은행과 중소형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압박. 디지털 뱅크런의 속도. 이게 가장 무서워요. 2023년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위기를 맞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2023년 6월 말 예금 잔액이 259조 원이었는데 7월 말에는 242조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 만에 17조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금 전에 보호를 공언하고 캠코가 부실 채권 1조 원어치를 매입해서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죠. 한국은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모바일 뱅킹이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 실적 중 85.4%를 차지해요.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있고 SNS로 실시간 소통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뱅크런이 발생하면 미국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대응할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전략, 일대 분산과 유동성 확보. 절대로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겨두지 마세요. 특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여러 은행으로 나눠놓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고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1개 은행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거든요.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은행이 망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본인의 총 예금액을 파악하세요. 5천만 원 이하라면 한 은행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2에서 3개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이때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적절히 섞는 게 좋아요. 시중은행은 안정성이 높고 인터넷은행은 금리가 좋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유동성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세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 MMF, 단기 채권형 펀드 같은 상품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왜냐고요? 위기가 오면 장기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지하려 해도 은행이 제한을 걸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5년 그리스 위기 때는 하루 인출 한도가 60유로로 제한됐어요. 또한 실물 현금도 일정 금액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ATM이 작동하지 않거나 인출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큰 금액일 필요는 없어요. 3,5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략 2대 부채 구조 개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지금 당장은 변동금리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하면 이자 부담이 감당 안 될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실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의 대출 현황을 정리하세요. 금리 유형, 만기, 잔액을 엑셀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각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크지 않다면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걸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대출처럼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왜냐고요? 담보대출이 금리가 훨씬 낮거든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연 7%인데 주담대는 4%라면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겁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만 유지하는 거죠. 왜냐고요? 집값이 30% 하락해도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집값 10억 원에 대출 5억 원이면 순자산이 5억 원이잖아요. 집값이 7억 원으로 떨어져도 순자산은 2억 원이 남아요. 전략 3대 수입원, 다변화와 긴급 자금 마련, 본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부업이나 엔잡을 통해 수입원을 2 외시 3개로 늘리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본인의 강점을 파악하세요. 글쓰기를 잘한다면 블로그나 뉴스레터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디자인 능력이 있다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외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월 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게 긴급자금으로 쌓이죠. 목표는 6개월치 생활비를 긴급자금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800만 원이 목표액이에요. 긴급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투자 유혹이 와도 갑자기 사고 싶은 게 생겨도 손대면 안 돼요. 오직 실직이나 질병 같은 진짜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왜 6개월이냐고요? 일자리를 잃어도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야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돈이 있으면 급하게 아무 일이나 잡지 않아도 돼요. 여유를 갖고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죠. 전략 4대 정보력 키우기. 금융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가 있어요. 은행 주가 급락, 예금금리 급등, 부동산 거래량 급강 같은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가서 주요 지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안정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보세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약본만 읽어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을 팔로우하세요. 유튜브, 블로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하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여럿이 아는 게 낫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보를 해석하고 공유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전략 5대 스킬, 업그레이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배우세요. 데이터 분석, 코딩, 디지털 마케팅, 영상 편집 등 디지털 역량은 어떤 상황에서도 쓸모가 있어요. 왜냐고요? 위기가 오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쉽게 잘려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씩만 투자해도 6개월이면 기본기를 갖출 수 있어요. 1년이면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위기는 준비된 자의 기회.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뱅크런 정말 무섭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법도 알아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던 경험이, 삼성전자는 뱅크런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103조 원의 현금과 27% 부채 비율, 사실상 무차입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포스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은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을 분산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긴급 자금을 만들고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스킬을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제2의 뱅크런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던 사람들은 폭락한 자산을 싸게 매입해서 큰 부를 일궜고, 빚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행동하세요. 걱정하기보다는 준비하세요. 그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금 분산 5분이면 됩니다. 대출 현황 점검 10분이면 됩니다. 긴급 자금 통장 개설 20분이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안전망이 됩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뱅크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또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우리 모두 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경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려요.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뱅크런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72시간 생존 가이드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뱅크런 발생 후 첫 3일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담한 경제학이었습니다.